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각 증권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현금 비중 70대 30%로 비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60%, 현금이 40% 비중입니다.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은 주식 70, 현금 30%로 비중 조절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성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셨습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종목들을 어떻게 좀 담고 계십니까? 예, 종목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현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현재 롯데케미칼 15% 정도, 그리고 SM 15%, 경남제약 15%,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신규로 15% 편입시켰고요. 한국항공우주 10%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30%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를 신규 편입을 하고 LG이노텍을 그렇다면 매도를 하신 건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 건가요? 네, 거래소 사실 이제 61선 중심으로 한 움직임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 정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좀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이경을 좁히는 과정 이후에 만약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온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게 봤던 이유는 최근에 MSCI 신흥국 지수가 한 0.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7개월 만에 선진국 지수를 좀 앞서서 지금 올라갔던 모양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은 돌아오는 모양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신흥국 시장으로 좀 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향후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미국 증시에서 주목을 하게 됐던 것이 중형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중형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편입하신 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매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자, 이 종목 어떤 시각이십니까? 일단 실적은 시장 예상처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한 1.6% 증가해서 1조 9,17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2.4% 정도 증가해서 한 991억 정도 세전이익으로 흑자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향후 전망이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하면 주가가 좀 조정을 주는 모습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굴삭기 쪽은 부진이 좀 지속이 되겠지만 미국 쪽 박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지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호경기가 좀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유럽 쪽 노후 설비 교체 수요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 확보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2015년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영업 실적이 좀 전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11,0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놓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을 담으시려고 LG이노텍을 정리를 하셨는데 시세가 좀 부진했습니다. 손절을 하신 건데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었나요? 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편입을 했다가 좀 빨리 좀 빠져나오는 모양이 됐는데요. 한 4% 정도 손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노텍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로 좀 어떻게 보면 변신이 되는 2015년도니 원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도 이제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저희 회사 이제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그 이후에 이제 4분기 매출이 워낙 잘 나왔고 계절적으로 이제 1분기가 조금 그렇게 사실 이제 좋은 성수기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주가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이외로 1분기라든가 이런 쪽을 좀 걱정하는 시각도 좀 상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세 부진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요. 시장이 오히려 좀 좋게 올라간다고 할 때 또 따라는 가겠지만 아웃퍼폼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산인프라코어로 좀 교체하기 위해서 좀
시세 부진으로 인한 이런 손절매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유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아요. 뭐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유가 이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까지 엿새 연속의 상승권,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저도 이제 15% 이상 편입했다가 좀 일부 뭐 이익 실현하면서 좀 줄이긴 했었는데요. 이제 10% 정도 남은 비중은 계속해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추천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도 이런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2015년도 지금 신규 수주 10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예전에 조선주들 계속 좋았을 때 한참 뭐 2007년도 8년도죠. 이때 뭐 수주 얘기 나오면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수주 산업의 특징을 좀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도 앞으로 뭐 수주권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또 부합하는 실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계단식으로 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사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편입 관심주로 또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추가로 오늘 또 편입했던 종목이 인터파크 INT입니다. 사실 이제 SM이 있어서 뭐 같은 엔터 업종으로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안 하고 좀 관심주로만 넣어놨었는데요. 2014년도 주가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리포트들을 보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2015년도에도 지금 외부 변수가 좀 제거가 되면서 공연 시장 또 특히 이제 또 온라인 여행 시장 이런 쪽 관련한 성장 스토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 뭐 하나투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인터파크 INT 아직 뭐 주가가 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좀 동조하면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INT 지금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성 PB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